공정한 사회를 위해 황영우 씨 소식을 또 전달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 영상 시작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황영우 이야기 그만해야 되지 않냐? 이제 황영우 다 하차도 했고 뭐 방송 활동도 별 얘기 없는데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결정적인 이유와 증거들이 지금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선 여기 기사에 보면 나와 있지만 황영우 가수의 복귀를 앞두고 뭐 이렇게 찬반 여론이 나뉜다, 설왕설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네, 실질적으로도 이 팬미팅에 대한 논란거리가 굉장히 불거졌었던 이 황영우 씨입니다. 황영우 씨 이야기를 하면요, 이 황영우 씨를 두둔하는 무지성적인 비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황영우 가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다수의 채널에 그런 악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게 된 건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를 하기 때문이다. 황영우 씨가 조금이라도 더 개과천선되길 바란다면 그런 무지성적인 비난, 무지성적인 응원 모두 다 멈추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보니까 이 황영우 씨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실화탐사대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황영우 씨에 대한 진실들이 팩트가 아니라면 이런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 이런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취재조차 할 리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지 않냐 방송. 너희 같은 유튜버들이 문제를 키운다. 방송사에서도 황영웅이 불쌍한 걸 알고 방송 취재를 멈췄다라는 소문도 있더라. 방영 안 한다더라. 팬들이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 뭐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분들의 바람과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실화탐사대에 보면요, 바로 3월 27일 오늘 날짜로 올라온, 보이십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실화탐사대에서요, 황영우 씨에 대한 취재 내용을 드디어 공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 30일 날 방영되는 210회 예고편에서 JMS의 아이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요 타이틀로 예고편이 공개됐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이 실화탐사대에서요, JMS의 아이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특히 무지성 비난을 하신 분들 보이십니까? 자,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테러가 있었음에도 결국 방영을 확정 지었고요. 3월 30일 방영된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랑 소개가 되며 예고가 나왔느냐? JMS 아이들. 지금 JMS 누구죠? 맞습니다. 이 정명석 씨. 이 사이비 교주로서 뭐 엄청난 착취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뭐 넷플릭스에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올라왔고 또 재판에 가 있는 상태죠.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요, 이 사람과 함께 바로 황영우 씨가 예고편에 소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고편을 보면 이 정명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황영우 씨입니다. 예고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금을 울리는 황영웅의 노래. 노래가 심금을 울리면 뭐합니까? 피해자들에게 피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당사자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죠. 자, 보니까는 황영우 씨 사진과 더불어서 졸업 앨범이 막 보여요. 와,
이게 무엇일까요? 당초에 이 실화탐사대에서는요, 예고를 했습니다. 황영우 씨와 학창시절에 관련된 제보를 받는다. 당사자건, 관계자건, 관계없이 다 제보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예고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100%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황영우 씨의 사태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본격적인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영우 씨와 같은 학교 출신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창시절의 졸업 앨범을 딱 증거 자료로 펼쳐놓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쭉 넘어가다 보면, 자, 황영우 씨의 졸업 앨범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흔한 말로 볼장 다 봤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황영우 씨 사태가 이때까지 거짓이다, 아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문신을 했건, 여자친구하고 사생활이 어땠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을 들춰냈을 때, 그것이 허위 사실이건, 실제 사실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황영우 씨는요, 케이스가 많이 다릅니다. 이미 동종 전과 이력이 있어요. 동종 전과라는 건요, 황영우 씨가 학폭을 취할 때 같은 학우들 또는 동생들에게 이렇게 주먹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런 제보가 쏟아졌는데, 자, 이것으로 20대 때 전과 이력이 있어요. 상해 전과입니다. 상해 전과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과자의 과거에 대하여 폭로가 이어지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재판부에 가서도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게 황영우 씨가 가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일반인이라고 가정을 해도요, 재판부에서 이러한 전과 이력이 있는 사람들, 학폭의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도한 언론사, 유튜버, 블로그, 게시물, 댓글, 명예훼손 처리 안 됩니다. 물론 황영우 씨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무지성적인 비난은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이라는 게 이 정도의 수위라는 게 있거든요. 황영우 씨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친했던 친구들에게 욕설을 좀 많이 했다라던가, 평소에 좀 흔한 말로 싸가지 없게, 의리 없게 대했다라던가, 아니면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에서 살짝 문제가 있었다라던가, 요런 식의 수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황영우 씨는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을 보면요, 이 연애에 대한 거는 둘째 논다 친다 하더라도 지금 대두화되는 건 이 군대에서의 비리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황영우 씨가 학창시절에 피해를 입혔던 친구들, 또는 동네에 있었던 동생들, 주변인들, 이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냐라는 거죠. 이런 말이 돼 있어요. TV에 나와서 저런다? 진짜 우리를 생각 안 한 거죠. 왜 황영우 씨가 정명석이라는 사이비 교주와 묶여서 예고편에 나왔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전과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회적 공분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심각한 범죄의 일환으로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맥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황영우 씨의 사생활을 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제보자들이 이제 요번에 증언을 한 내용이 30일 날 방영이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그 피해 사실이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수위란 얘기입니다. 증언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TV에 나와서 저런다? 진짜 우리를 생각 안 한 거죠.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생각을 1도 하지 않은 거다. 삥을 뜯기도 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자, 삥 뜯고 돈을 갈취한다? 일진들이 하는 모든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진 학생이 그런 행태를 누군가 고발했다, 누군가 폭로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에서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학폭에 대한 문제점은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죽했으면 사이비 교조와 엮어서 실화탐사대에서 예고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황영웅 씨 사태가 심각 사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방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황영웅 씨 팬분들은 무지성적인 옹호와 무지성적인 비난, 비방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계속하여 예고편을 살펴보면 결국 황영웅 씨 사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름 돋고 무서운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보가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진호 유튜버가 최초의 제보를 받아서 공개했던 내용들이 팩트가 상당수구나. 약한 사람만 괴롭혀왔다. 이런 증언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펼쳐지는 그의 과거라면서 학창시절 사진까지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 자, 보이시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황영웅 씨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흔한 말로 일진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고편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실화탐사대 예고편이 방영되고 나서 지금 후폭풍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실화탐사대에 들어가서요. 자, 시청자 제보에 들어가지 말고 시청자 의견 보이세요? 방송 공정성 진실 왜곡, 방송 중단하라, 실화탐사대 폐지하라, 약자만 괴롭히는 이 나라에 살기 싫다,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괴담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하는 MBC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목소리, 아픈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가수님은 애국자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마녀 사냥에 편승하지 않길 바란다. 야, 실화탐사대 폐지가 답이다. 허위가장 보도의 경우 법적 책임져라. 자기들이 프로그램 폐지 감수하고 방송하는 거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승 후보가 자진하차를 결정하고 사과한 것 과연 어디까지냐? MBC는 속이 후련하냐? 시청률 올리는데 악용하는 거다. 실화탐사대 폐지해라. 지금 이런 댓글이요,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MBC 사장님 과거도 조사해주세요. 논란이 많던데요. 자, 지금 별의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황영웅 방송 피해자 인터뷰, 실화탐사대에서 직접 인터뷰했나요? 황영웅에 대해 좋은 평도 많던데 그분들도 인터뷰했나요? MBC 모든 프로그램 시청 거부합니다. 황영웅 방송 중단해주세요. 편파 방송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넣어서 폐지시켜야 합니다. 흑수저 황영웅을 거대한 언론이 때렸다. MBC는 돈벌이밖에 모르는 유튜버들과 다를 게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실화탐사대 폐지할 거다. 지금 이 황영웅 씨를 두둔하는 팬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실화탐사대에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시켜버리겠다. 자,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지금 이 실화탐사대 방송 프로그램이요, 2018년도부터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서 MBC에서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황영웅 씨만큼 억울하다라고 했던 사례가 없었을까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황영웅 씨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이런 테러 글들은요,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피해자 얼굴도 공개해라.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황영웅 씨에 대한 이런 이 비방 여론은요, 그의 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중단해달라. 숨도 못 쉬고 있는 황영웅을 MBC가 또 밟고 지나간다. 야, 진짜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심각합니다. 그리고 50만원 벌금 내고 갱생 실패라고 낙인 찍은 방송에 정작 2천만원 벌금 낸 MC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환경 건드리지 마쇼! 시청률로 보답하겠다! 진짜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뭐 굉장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여기에 대하여 영상을 또 올렸어요. 이미 26일 예고편까지 등장을 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황영우 씨의 사태에 대해 최초로 이진호 유튜버가 말을 한 건 팬들의 투표를 통하여 5개의 광고가 진행되는 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보이시죠? 대형 공개 광고판에 황영우 가수가 강남 대로변 한복판에 이 황영우 씨의 팬덤으로 인하여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지금 황영우 씨는 자숙해야 돼요. 국민들의 공분을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그의 팬들은 이렇게 강남 대로변에 황영우 씨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황영우 씨가 진행한 게 아니라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했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이 투표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지하철 역내판 광고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영우 씨는 이 지하철 역내에 보이는 작은 스크린이 아니라 5개 광고판, 이게 거의 뭐 수천만 원짜리 광고거든요. 여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이 투표를 주관하는 트로스타 측에서 공지를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송출 정책에 따라 이 황영웅님의 시안으로는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광고 송출이 안 된다. 작다는 거죠, 사이즈가. 그래서 광고 매체를 변경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황영우 씨의 광고로는 서울 지하철 내에서는 광고 진행이 안 된다. 사이즈라기보다는 서울 지하철 내에서 황영우 씨의 이 광고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냐? 이진호 유튜버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때까지는 그 투표에서 1등을 한 가수의 광고가 항상 서울 지하철 역내에 쫙 깔렸었는데, 자, 서울 지하철 역 측에서 왜 황영우 씨의 광고는 걸 수 없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 5개 광고판은 서울 지하철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돈 주면 걸 수 있는 곳이에요. 왜 바깥쪽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이렇게 서울 지하철역에 광고 못 겁니다라고 거부당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황영우 씨 이번 예고편에 대해서 사실 이진호 유튜버는 진작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작진으로부터 이진호 유튜버에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지, 그 피해자들이 있다면 인터뷰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검증하고 따지면서 방송을 녹화했다. 만약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땅히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30일에 본방송이 진행되는데 이때까지 이진호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던 이 자료들을 공중파 방송 측에서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취재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방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참 황당한 지금 막 변호사를 써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팬카페가 2만 명 정도가 되니 이제는 팬들이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부터 MBC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까지 싹 다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게 정말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가 자극적인 방송했다 이런 주장이 막 나온다고 하자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해서 팩트를 보여줬는데 지금 게시판에서도 정말 이런 난리가 없다.
이진호 유튜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황영우 씨의 팬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 비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받아왔는데, 이진호 유튜버도 마찬가지 상황을 말을 했지만, 결국 지금 게시판에서는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제작진만이 아니라 MC들에 대한 비난, 비방 이어지고 있다. 수백 건의 패직을 항의글이 올라오는데 MBC에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막 업무에 방해를 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업무 방해를 엄청나게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MC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뭐 벌금 있지 않냐? 이런 거 여기 딱 있죠? 인신공격. 사실 이게 지금 이런 글들이 더 명예훼손에 가깝거든요. 근데 정말 황영우 씨에 대해서 소속사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고 힘 없는 젊은 청년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황영우 씨는 소속사도 있고 힘이 없지도 않다고 합니다. 펜투표 1등에서 지금 5개 광고판도 걸렸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방송사 공중파를 통하여 항의를 이어가고 돈을 모아서 변호사도 쓰겠다. 근데 어디가 나약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호 유튜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 UIC가 심각한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에 출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에 나와도 되지만 황영우 씨는 10대 시절에 철없던 얘기다. 사회정가를 남긴 시점과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미 죗값을 치렀는데 왜 그 이전에 있었던 10대 문제를 들추냐. 지나간 문제다. 현재 사안이 아니잖아. 왜 공중파 방송사에서 이런 걸 다루냐? 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피해자분들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학폭의 경우 빠르게 하차하고 아예 활동을 접어버리는지 지금 이것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방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MC들에 대한 비방, 비난, 방송 프로그램의 폐지 주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가 더 지금 폭력적인 건지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해자들과 MC, 제작진에 대한 오히려 2차 가해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보면 심지어 황영우 씨 팬들은 이번 예고편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예고편이 나온 거잖아요. 이 본 내용을 보고 나서 일단 비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방영이 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주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중파에서 충분히 피해자들을 만나고 검토하고 방송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하여 단순 비난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 억울할 법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때 가서도 억울한 부분을 보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영우 씨에 대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정방송을 할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다면 제가 애시당초 황영우 씨의 사태를 보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의 개수가 적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적게 나온 영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올렸던 건 정말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이 크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황영우 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저는 정정보도 무조건 할 겁니다. 이것을 이진호 유튜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이 팬미팅에 대한 이 여부는 아마 요번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좀 더 뭔가 확실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이 팬미팅 자체가 이 소속사에 대해서 여전히 어딘지 밝히지도 않고 있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이런 공식 팬카페 입장에서는요. 뭐 항의를 할 거면 소신껏 개개인이 해라. 뭐 신청도 개개인이 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식 공지글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에 대하여 뭐 선택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런 강남에 걸린 5개 광고판에 가서 즐거운 추억을 남겨라. 근데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죄, 이 팬클럽 입장에서라도 황양우 씨가 그만큼 안타깝다면 피해자들도 좀 뭔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피해자들의 얼굴까지 공개해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심지어 사진을 그렇게 막 올려야 되는 건 상대를 만만히 봤다라는 증거 아니냐. MBC 시청 거부한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행태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화탐사대 뿐만이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궁금한 이야기 Y가 남아 있습니다. 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보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뭐 100%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 저 MBC 실화탐사대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실화탐사대를 떠나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어떻죠? 황영우 씨에 대한 취재가 이미 제보를 받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도를 안 할까요?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화탐사대에서 벌어진 이런 게시판 테러,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한 이야기 Y 역시 제보를 받는다라는 글이 최초에 올라왔을 때 엄청난 게시물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실화탐사대는 그런 테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방송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의 호소, 그리고 팩트체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 궁금한 이야기 Y 역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 황양우 씨의 팬들은 여전히 테러만으로 응축하고 있습니다. 일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안쓰러움, 내 가수가 정말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황영웅이란 가수가 유명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죠. 이런 일그러진 팬심이 결국 황영웅 씨의 사태에 대하여 끊임없이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파헤치게 되는 주요 이유라는 걸 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본방송이 나오고 나서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얼마나 더 깜짝 놀랄 증거들이 공개될지 저 역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 내용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아티스트님의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자, 네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